제가 준비한 논문은 Pre-training of Graph Augmented Transformers for Medication Recommenda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Gb버트라고 불리는데 현재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이 약간 바이오메디컬 이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Gb버트 이제 뒤에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랑 버트랑 이제 합쳐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인트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좀 기본 지식으로 벌트랑 G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어떤 방법론인지 실험 결과, 결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이 G버트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뭐 한창 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이 논문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인데 저희가 병원을 이제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그냥 한 번에 가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한 번 방문한 데이터는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장기 환자들이 거의 메인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lack of hierarchical knowledge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우측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약간 그래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한 병명이라든지 메디케이션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하위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구조를 위해서 일단 그래프 구조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버트랑 GNN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할 텐데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양방향 학습 모델로 이제 지원한 알고리즘이고 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MLM하고 NSP라고 해서 MLM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랭귀지 모델로 해서 입력 문장에서 임의로 토큰을 버리고 이거를 이제 마스크한다고 하고 그 토큰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넥 센텐스 프레딕션으로 해가지고 두 문장을 주고 순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장 간 관련성을 고려하며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뭐 쉽게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그냥 인코딩을 적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셀프 어텐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단어와 나머지 단어의 관계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GNN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일단 GNN은 그냥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 일단 먼저 그래프는 노드와 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관계랑 상호작용 개념 혹은 이제 단순화시켜가지고 다른 건 좀 생각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좌표계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거리 계산식 이런 게 좀 약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정된 형태가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어떤 관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데는 이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확산 및 이동 경로 이런 거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저희에게 또 알만한 것들은 검색 알고리즘이나 최단 경로 알고리즘 혹은 클러스터링 할 때도 용이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든 것, 즉 그래프 적용 신경망이 결국에 이 GNN입니다. 그래서 이 GNN의 역할은 점선 그래프, 그 각각의 레벨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이웃과 연결에 대해 정의할 수도 있고 점의 상태를 학습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이렇게 세 분야, Recurrent Graph Neural Network, Spatial Convolution Network, Spectral Convolution Network 이렇게 세 분야로 이제 좀 세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두 번째 거, 스페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CNN이랑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할 때 CNN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픽셀을 결국에 이제 학습시켜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스페셜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이 아니라 연결된 점의 특징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NN이 그러면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시면은 요새는 좀 이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뭐 후각에도 진출해가지고 분자 구조를 그래프를 변화할 138개 향기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쓰였을 때 그 물체들 간의 관계 파악하는 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결 예측 그래서 뭐 SNS 친구 추천이나 영상 추천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 하지만 이제 뭐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제 그래프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인베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뭐 크기가 다를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고요. 또 노드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G버트는 결국엔 이 메디컬 코드에 기반해가지고 이 GNN과 버트를 결합한 건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이 이 G버트의 그냥 전체 구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딱 박스친이 세 가지가 이제 거의 메인인데 이제 GNN을 통해서 언톨러지 인베딩을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버트를 써가지고 마지막 파인 튜ન્드 클래시피어에서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인데요, 언톨러지 인베딩. 여기서는 이제 GNN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준영님 번째는 죄송한데 네, 네, 컬러지가 뭐예요? 언톨러지요. 네. 이게 이게 그냥 영어 사전으로 찾으면은 무슨 철학적 사고 사상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음.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그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서 쓰이는 데이터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어떤 메디케이션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베딩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언톨러지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GNN이 크게 투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Enhanced Medical Embedding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일드 노드와 그 위에 부모 노드를 이제 서로 같이 인베딩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네, 일단 먼저 그 인베딩의 관계를 먼저 그래프로 이제 형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tology embedding for live node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 있는 것을 이제 메디컬 코드랑 이제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아래 공식은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에서 이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좀 뭔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그마 여기 보이는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이제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그 저희가 로스 펑션 구할 때 그냥 하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재 그 GNN으로 인베딩이 된 거를 이제 벌트 모델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건데 음 이제 여기에서는 이 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셀프 프레딕션 테스트고 두 번째가 듀얼 프레딕션 테스트예요. 이 셀프 프레딕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what is made of으로 넘어가는 거고 듀얼 프레딕션 테스트는 what is able to predict라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기존 버트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할 때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순서가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GNN에 있던 거를 이제 결국엔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보내는 건데 여기서 쓰이는 로스 펑션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 저희가 기존에 버트 할 때 썼었던 MLM이나 NSP를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변형을 시킨 건데요. 그래서 모르는 질병을 예측하는 것이 주된 관심 사항입니다. 여기서.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인 튜닝 클래시피어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프레딕션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기존에 왔었던 모든 정보들을 이제 각자 인디펜던트하게 그 되어 있는 거를 한 군데 합치고 나서는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이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로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ICD-9이 그 병의 진단이고 ATC 부분이 메디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디케이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각자가 따로 진행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파인 튠드 그 클래시피어 할 때 합쳐지게 돼가지고 결국 어떤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떤 그 메디케이션을 줘야 되는지를 이제 맞추는 역할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은 이제 싱글 비짓 데이터는 쓰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일단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그 히에라키컬 아키텍처 그 구조를 제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다른 방법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파일이 날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처음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언어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한 방법론이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 과제는 그 다른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큰 데이터셋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남겨두고 논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하나는 병을 예측하고, 아니 증상을 예측하고 하나는 그 증상에 대한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약 네. 어떠한 뭐라고 해야 돼요? 메디케이션이 한국말로 뭐였지? 병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오, 뭐라고 해야 돼요? 치료법, 약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둘이 그러니까 이게 얘도 예측하고 얘도 예측하는 건데 이게 둘이 상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얘네들만 이제 그 순서상이 잡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러고 다 이러 했을 때 그러한 증상이 나면 뭐 감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는 메디케이션을 이제 적용해주는,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라고 할 때도 뭐 머리가 아팠을 때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 구조가 돼가지고 어, 만약에 의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병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메디케이션을 처방해 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연결시키는 거. 어.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그냥 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왜 일반적인 그냥 한 가지의 아키텍처만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쓰지 않고 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돼? 양립 체제를 써야 한다고 하나? 왜 이러한 그 거 두 가지로 이렇게 넘어가지요. 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만의 뭐 이점이 있나요? 어,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은 물론 하는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그래프를 이제 설명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데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병명이 있으면은 얘네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음, 약간 구조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음, 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accuracy 부분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음, 아직 갈 길은 되게 멉니다. 음. 막 기존에 비해서 엄청 비약적으로 좋고 이런 건 아니네. 네, 막 아직까지 막 엄청 좋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ACT가 네, 그러면 메디테이션인 건가요? 네, ATC가 이제 그 ITC. 메디케이션 쪽이고, 네, ICD-9이 이제 증상. 네 증상 그쪽이고. 근데 그러면은 증상을 센텐스로 풀어낸 거를 인풋으로 넣어서 메디테이션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주로 받는 데이터는 이제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문장으로 막 엄청 적혀 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병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법은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단어라기보다는 메디컬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코드를 지금 학습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서 저도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신기해. 근데 저걸 해서 근데 다 큰 뜻이 있겠지요. Deep learning. 이게 근데 몇 혹시 그 거구나. 이게 G벌트가 GNN의 버트를 추가한 거잖아요. 네네. 제가 19년도에 구글에서 이제 뭐 그 컨퍼런스 봤었을 때 분자 대회가 있거든요. 어떤 그 분자식에서 서로 네. 뭘 해야지 뭐 더 잘 결합이 되고 뭐 이런 분자식 유도하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GNN 베이스로 하다가 버트를 이용하면은 더 잘 됐다 했는데 아, 진짜요? GNN 베이스가 아닌 그냥 버트만으로 해서 잘 됐다 했는데 혹시 여기서는 그런 시도는 따로 없었죠?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데이터가 메디컬 코드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버튼은 말 그대로 좀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쓴 기술이고 그, 그 메디컬 코드를 좀 더 구조화시켜서 넘기기 위해서 GNN을 쓴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결합시킨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 두 개를 해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GNN도 거의 처음이고 버트도 처음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합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합치긴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 합친다는 거는 처음 들어봐. Gbert. 근데 생각보다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저도 뭐 계속 서치를 해봤는데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다음 발표부터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베이지안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